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한국사 마지막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로 개헌이 됐고, 그 개헌 결과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데요. 노태우는 군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된 거죠. 야당이 분열을 하는 바람에. 근데 노태우가 돼서, 근데 노태우는 그 민주화 운동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강하게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뭐 물태우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못된 놈인 거는 확실해요. 그 지방자치제를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요. 확대 실시는 김영삼 때고요.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전두환 때 제정했던 언론기본법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7.7 선언을 얘기를 하면서 북방 외교를 펼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랑 중국하고 우리 국교를 계속 수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국교 수교를 합니다. 근데 이때 소련이 91년 12월에 해체를 해요. 근데 그 이전인데 그 노태우는 소련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에는 소련이 91년 12월에 해체가 되면서 그 돈을 다 못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다 못 돌려받았습니다. 아무튼 북방 외교를 실시하면서 대탕트 시대의 그 분위기에 또 올라탔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탁구 단일팀 이때 이제 남북의 탁구 단일팀 해가지고 이거 영화 있는데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탁구 단일팀을 만들고요. 유엔에 동시에 가입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엔에 가입했다는 건 한 국가로 가입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을 해준 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아무튼 유엔 동시에 가입을 하고요.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남북이 같이. 근데 북한이 그거 어겼죠. 김영삼 때 들어서는 최초 이제 문민정부라고 해서 이제 군인이 아닌 사람이 그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중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김영삼 때. 그래서 김영삼은 이때 당시 여당이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좀 그 여당 그 노태우하고 전두환을 좀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때 이제 금융실명제, 그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을 마련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우린 지금 통장 만들 때 실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신분증도 제시를 하고 해서 실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도 그렇고 그 자기 재산을 은닉하기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탈세도 발생을 하고 심지어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금융실명제와 공직자윤리법을 마련을 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이때부터 이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공개가 되죠. 그 선거하실 때 그 책자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재산 다 써 있어요. 후보자들마다 그걸로 이제 재산이 공개가 되고요. 김영삼 때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에 그 뭐 시장이나 이런 거 도지사 다 직접 뽑고 거기 자체적으로 행정을 실시를 하잖아요. 사업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세금도 자체적으로 걷고 이런 것처럼 지방자치제를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좀 우리나라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OECD에 가입을 하는데 OECD 가입하면은 시장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약간 그럴 여력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결국에는 IMF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대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실업자도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IMF 지원받는 게 김영삼 임기 거의 말에 그래가지고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이제 다 처리를 하게 돼요. 그때 저 어렸을 때인데 그때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이제 북한하고 그 계속 통일 정책들은 이어나가요. 대통령들이 다 어쨌든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국방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국가에게 그렇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속 통일 방안들은 계속 이제 대통령들마다 다 마련을 하는데 이 김영삼 때는 요 3단계를 거치자라고 통일 방안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는 남북이 연합을 하고 결국에는 통일국가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이런 통일 방안을 마련을 하고 김영삼은 당시에 이제 김일성인데 북한에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그게 물거품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성사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IMF 체제를 탈피를 하게 되고요. 이제 북한하고 본격적으로 좀 이제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6.15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이건 시험에 거의 그 단골 문제죠. 이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금강산 육로 관광 그 바다로 가는 거 말고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게시를 하고 그리고 개성에다가 공업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중단이 됐는데 개성에다가 같이 이제 공업지구를 만들어서 남북이 같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었고요. 이때 이제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데리고 북한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이것도 거의 시험에 단골 문제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노무현 때는요, 여기 과거사 진상규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때 이제 그 친일 명단을 만들어요. 그 친일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친일파 그 명단 사전이 있어요. 이걸 이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5년 정도 걸렸나?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때는 이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14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사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